개인 사업을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된 삼청동에서 건축사 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이성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 전혀 관심 없었어요. 네, 저는 사실은 건축을 전공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었고, 그냥 단순하게 공대 가서 뭔가 공학을 공부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예술 쪽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입학을 하자마자 공업 수학 시간 때 완전 혀를 내두르고 그냥 바로 자퇴를 했죠. 공학은 나랑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부모님이 추천을 하셨어요. 건축과에 가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실제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저하고 맞더라고요. 공학에도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어떤 피를 좀 물려받은 예술적인 부분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런 두 어떤 방향성에 대한 조율이 되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었고, 수업하는 과정에서 학창 시절에도 되게 재밌게 건축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뭔가 빠져들었다고 할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거의 학교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건축만 했던 것 같고, 요즘에도 라꾸라꾸 하죠. 거기에서 자죠. 라꾸라꾸 침대에서 거의 그냥 살았던 것 같고, 밥도 해먹고 스튜디오에서 친구들이랑 그 당시에 이제 스타크래프트도 좀 하고 그러면서 거의 낮 시간은 게임만 하다가 이제 밤 시간 돼서 이제서야 이제 설계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저는 학창시절에 되게 뭔가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 그냥 단순하게 누구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좀 제기를 하고, 과연 왜 이런 상황이나 아니면 현상으로 발현이 됐을까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 같은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게 건축이라는 어떤 건축적인 개념을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책도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 건축적인 철학을 좀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막 3D 프린터로 많이 모형을 만들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손으로 정말 섬세하게 작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몇 날 며칠 세면서 모형 만들어서 그 결과물을 딱 봤을 때 그 만족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모형을 만들면서 그 느껴지는 그 손끝의 스케일감들이 있거든요. 3D나 아니면 CAD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스케일감은 스크롤 한 번으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뭔가 만들면서 느껴지는 그 감각적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요즘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모형을 만들고 있지만, 네. 물론 이제 병행을 하죠. 병행을 하는데, 기본적인 모형이나 아니면 스케치 같은 것들은 초기 단계에 아이디어를 좀 끌어내는 과정에서 꼭 필수적으로 뭔가 작업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뭔가 좀 더 구체화시키는 초기 단계에는 꼭 그런 아날로그적인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10년 지나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딱 1년 차니까 전 2년 차 때부터 엉덩이가 들썩거릴 거예요. 사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큰 설계사무소로 가게 된 계기가, 그때 분위기 자체가 대학원 출신들이 작은 아뜰리에에 가기보다는 큰 설계사무소에 가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때 지원했던 게 정림하고 공간인데, 이제 두 사무소를 합격을 해서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공간이 좀 뭔가 나랑 맞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2년 차 되니까 이제 엉덩이가 들썩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 했던 프로젝트들이 현상 설계, 뭐 턴키, 실제 내가 뭔가 도면상에서 그리는 그림이 현실과의 괴리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드는 거예요. 연차를 차면 찰수록 내가 그림 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실질적으로
현실 안에서 이것들이 구현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내가 손으로 직접 만지고 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니고 뭔가 사무실에서 모든 작업들이 끝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이 생기는 거야, 어느 순간. 그래서 그 당시에 2년 차가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 큰 대형 설계 사무소에는 QC 팀이라고 퀄리티 컨트롤 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실시 관련된 것들을 전체적인 것들을 총괄하면서 디테일한 상세나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부서인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거기서 대략 한 3년 차 중반을 넘어설 시점에 또 공교롭게도 공간이 조금 힘든 시기하고 딱 맞물렸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또 다른 현실과의 괴리가 시작되죠. 큰 설계사무소 출신들은 작은 설계사무소에서 절대 반기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작은 설계사무소에서는 되게 인원이 작기 때문에 빨리 뭔가 업무를 부여를 하고 이것들을 그 사람이 전체적인 것들을 총괄해서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큰 설계사무소 출신들은 사실 그러한 소위 캐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작은 설계사무소 그 당시에 유명한 아뜰리에에 대략 한 10군데를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와, 이거 이렇게 힘든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정림을 갔던 친구가 정림에서 수석 디자인을 한 20년간 하시던 분이 나오셔서 사무소를 차리는 셋업 단계 그 사무실을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아뜰리에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 당시 제가 인면도도 제대로 못 그려가지고 쌍욕 먹고 혼나면서 막 사무실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회사는 제가 한 6개월밖에 안 다녔어요. 한 6개월 중에 한 3개월을 집에 못 갔거든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인연을 맺었던 분이긴 하지만 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으셔서 같이 책도 만들자고 제안을 하시고 실제 책도 나왔었죠. 근데 그분한테 정말 혹독하게 배우고 저는 이제 또 다른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회사로 옮기게 됐는데 그때 느꼈던 게 사실은 그분이 굉장히 감각적인 분이셨어요. 건축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어떤 다양한 방식들이나 접근법들을 어떤 실무 과정에서 저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키면서 제가 좀 더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기를 주셨던 분이고 되게 살가우셨던 분이셔서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회사는 해외 프로젝트와 뭔가 규모 검토, 뭐 호텔, 뭐 집, 되게 엄청 스펙트럼이 넓은 프로젝트들을 하는 회사였어요. 거기서 이제 부소장까지 경험을 하면서 저의 어떤 건축적인 역량이 3년 동안 엄청나게 뛰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또 그 시점하고 맞물려서 제가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하고 또 같은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뭔가 자신감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지나다가 사람들이 어디 테일러 하시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뭐 얼굴은 약간 수염 있고 머리는 약간 포마드 느낌의 막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요. 미적인 부분에 대한. 결국에는 이제 패션도 나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식일 수 있으니까 특히 과거로 살짝 돌아가 보면 대학원 때 은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 옷 잘 입고 다녀야지 선배들이 너 데리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입버릇처럼. 그러니까 공간 다닐 때도 제가 타이 메고 멀끔하게 다니니까 전혀 데려가지 않아야 될 상황에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입사원은 빠져야 되는 자리에 자꾸 저를 데려가고 앉혀놓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경험도 많이 했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옷을 좋아하긴 해요. 셔츠도 많고 타이도 많고 그런 것들을 그 상황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리 연출을 하고 학창 시절에 막 완전 날 새가지고 머리 떡대가지고 막 PT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요즘에도 되도록이면 이제 나를 세려고 하진 않지만 10년 전에도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 PT 하기 전에는 멀끔하게 해서 클라이언트 혹은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들을 전달하는 방식이 사실은 외향적인 부분에 대한 뭔가 갖춰짐 안에서 좀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완전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좋은 공간 되게 추상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데 자꾸 머물고 싶은 공간이지 않을까요? 결국엔 머물고 싶은 공간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어떤 기능적으로서만 그 공간을 구성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건축이라는 어떤 공간은 사람이 점유하면서 그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좀 더 나아가서 땅과 건축 그리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감각적인 것들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간의 분위기, 온도, 사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능적인 건 당연히 있어야죠. 클라이언트의 요구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탄탄한 어떤 토대 안에 만들어지되,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뭐 단적인 예로 뭔가 햇빛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간의 크기, 스케일, 그리고 어떤 바람의 흐름, 텍스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뭐 어떤 건축물이든 지붕이 다 있죠. 제가 생각할 땐 지붕은 뭔가 단면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주변 대지와의 관계성 안에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조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관계성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건축적인 장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붕의 형상에 의해서 내부 공간의 어떤 흐름들을 유추할 수도 있고, 그러한 형태에 따라서 이 주변과 혹은 주변 자연과의 어떤 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가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붕은 땅하고의 관계라기보다는 뭔가 덮고 있는 어떤 영역성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건축이라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사실 초기 작부터 뭐 지붕에 힘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힘을 줬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표출되는 방식인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지붕의 형태에 의해서 내부 공간이 좀 더 다층적인 어떤 공간 구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한편으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어떤 지붕을 조금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듯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의도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건축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내부 공간 구조들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표출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 안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선천적인 감각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감각이나 비례 같은 것들은 진짜 노력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 같아요. 저는 딱히 무언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른다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해요. 안 좋은 것도 많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의 한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들이나 아니면 작업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아 이게 좋고 이게 조금 나 방식과는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건축이라는 건 우리 일상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나의 일상생활과 떨어지게 생각하면서 건축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이러니거든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어떤 공간에서 느껴지는 공간감과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내 작업에 자연스럽게 투영이 되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적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카페 공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약간의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최근에 준공한 제주도의 뮤직커피웍스라고 하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었어요. 주변에 컨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지역 안에 있는 되게 넓은 대지였는데 되게 리니어하게 긴 대지인데 좌측편에는 700세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오른쪽에는 또 비닐하우스 시촌이 있어서 대로변에서 접근로부터의 어떤 공간의 깊이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 주변에 되게 컨텍스트가 굉장히 강한 이 사이 큰 바구니에서 건축이 어떤 태도로 땅에 앉혀져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오랜 고민을 통해서 만든 작업이거든요. 그러한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 공간을 경험하고 그 공간에 대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뭔가 또 회자되고 그런 경험을 또 나누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결국에는 약간 공공성을 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에서는 피드백이 되게 빠르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 공간을 경험하면서 느껴졌던 바들을 적나라하게 어떤 표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또 듣고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것들을 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른 작업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약간 공공건축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공간에 대한 설계를 하고 싶고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만족스러운 프로젝트요? 없어요. 프로젝트 어디 있어요? 다 제 기대치의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눈이 저 위에 있어가지고 작업에 대한 만족보다는 예전에 곡성에 제가 주택을 하나 한 적이 있는데 월든하우스라는 그 대나무 인면이 쫙 펼쳐지는 주택인데 그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데 1층이고 2층에 약간 다락방처럼 생긴 약간 텐트 모양의 삼각형에 있는 그 매스가 안착되어 있는 어떤 공간인데 준공 사진을 찍고 나서 클라이언트하고 그 공간에 앉아가지고 한 30분을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앉아있습니다. 30분이 진짜 긴 거예요. 그냥 바깥에 창을 보면서 그 공간의 분위기를 흠뻑 젖어서 클라이언트랑 저랑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아무 얘기 없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마디가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참 좋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나서 결국에는 우리는 되게 꿈을 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그분도 내가 정말 갖고 싶어 하는 어떤 꿈의 공간을 갖게 된 거고 그 공간에 저와 나란히 앉아서 본인의 감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저한테 표현하는 게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만나서 건축하지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부터 미친듯이 건축했습니다. 더욱더 사실은 건축이라는 게 남의 자본으로 어찌 보면 남 좋은 일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남들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고 또 나의 어떤 건축적인 사유나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이걸 또 설득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인정받는 듯한 느낌 혹은 그 작업을 보고 나의 생각들을 제대로 읽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결코 물론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인가. 사실 모든 건축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도심지를 조금씩 채워가는 어떤 좋은 공간들이 모여서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처럼 내가 하나하나 하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가치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 그때부터 건축이라는 것의 매력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더욱더 몰입했던 거예요. 제가 다른 인터뷰에도 항상 얘기하는 거죠. 저는 잠수교를 정말 좋아해요. 잠수교.
잠수기는 사실은 어떤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지 안에 있는 어떤 교량. 근데 제가 예전에 서울에 왔을 때 뚜벅이 시절에 거기 많이 왔다 갔다 하던 경험이 있어서 그 공간에 대한 분위기를 아는데, 나이를 먹고 나서 한번 찾아갔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뭐냐면 보통 제가 2-3시에 가거든요. 새벽 2-3시에 그 공간을 가면 잠수교에서 보여지는 이 도열된 기둥의 소실전으로 끝나는 어떤 리듬과 적막한 도시의 온도,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한강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분위기가 되게 묘해지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좋은 공간이라서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그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저는 그 공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축물이 너무 좋죠. 너무 멋있고 잘하는 건축물도 많은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모르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재화된 뭔가 침방하는 듯한 어떤, 저도 약간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끌어올려지면서 거기서 되게 감정적인 폭발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벽 감성. 맞아요. 그런 것들. 고독이 필요하다니까. 거기서 이제 엄청난 고독을 느끼죠. 복잡했던 머리에 남아있던 것들이 조금씩 정리되고, 그런 과정에서 내 스스로 치유되고, 저는 그래요. 공간에서 하나하나 서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 그게 만약에 나중에 없어지면 진짜 또 지금도 가요? 새벽 2-3시에 저를 모습을 보십시오. 왜? 어떻게 알았어? 그게 이제 인스타에서 저희가 확인했어요. 그렇구나. 네, 맞아요. 네, 이제 와이프가 건축가가 하는 일에 대한 존경심이 있으신 분이어서, 그분도 이제 예술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공간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 했고, 근데 사실 건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설계도 그렇고 실제 시공하는 과정도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 이 스케줄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완성이 될 거라는 이렇게 가늠은 들 수는 있지만 변화의 폭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제가 지금 평창동에 미술관 프로젝트를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식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예식을 하려면, 아직 결혼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1년 전에 예식장 잡고 뭐 웨딩 사진 촬영하고 뭐 준비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1년 전에 이걸 계획을 해서 1년 후에 무조건 준공이 돼서 거기 들어가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급선회해서 그 유지커피웍스라는 거기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또 결혼식 날에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거예요. 야외 결혼식인데. 그래서 좀 고생을 하긴 했는데 지금 저희 직원분들도 다 갔었거든요. 그래서 축하해줬는데 감기 걸리고, 와이프는 그 다음날 알아눕고 저기 응급실 가고. 그래도 저의 생각들을 담아냈던 공간에서 결혼식을 했던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맙고. 사실은 되게 힘든 프로젝트였었거든요. 설계 변경도 정말 많이 되고, 제가 지금까지 감리를 이렇게 자주 갔던 프로젝트가 없었어요. 제가 결혼할 곳이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미친 듯이 갔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열심히 작업을 해서 그 공간에서 결혼을 했죠. 자, 이런 질문이 나올 줄은 전혀 몰랐는데. 건축을 하면서 건축은 정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항상 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건축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보통 답을 찾길 원하잖아요, 누구나. 근데 답은 없는 것 같고,
특히 건축이라는 거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경험학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완벽을 추구하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시간 안에서 적층되는 무언가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건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자기의 감각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동료 간의 유대관계 건축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좋은 동료들과 친구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면서 고충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 꼭 건축을 떠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즐겁게 생각하는 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이제 건축인으로서의 어떤 방향성을 구체화하면 그래도 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어떤 건축적인 삶 혹은 건축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오늘도 그럴 거고.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거 딱 하는 거 안 해도 돼요? 성공의 순간이요? 성공의 순간 없죠. 매번 그냥 나락인데. 그 성공의 순간을 찾기 위해 경주하고 있고. 이거 편집하기 진짜 빡셀걸?